멋진 카페를 만들어 커피도 마시고 돈도 버는 꿈, 아마 이런 꿈을 꾸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2년 전 기준, 2022년 기준의 대한민국 전역의 커피 전문점 수가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국내 커피점 전문점 수가 22년 말 기준 10만 700개가 넘었는데요. 1년 전 2021년에는 96,400개보다 한 4,200개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5만 1,000개가 조금 넘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2022년 기준에는 2배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에만 서울의 커피 전문점이 5,293곳이 창업을 했고요. 반대로 4,090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득달같이 오픈하고 쏜살같이 닫아버리는 업종이 카페, 커피숍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커피숍이 2,700개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2024년 기준엔 5,889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10만 개가 넘어선 거죠. 제가 만난 카페 사장님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커피숍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서 창업하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출혈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물가가 오르면서 원두 가격도 오르고 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할 정도이고요. 또 근무 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는 그 알바를 보면서 아우, 퇴근하는 걸 보면 부럽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카페 주인은 끝까지 가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커피숍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니까 창업 비용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매장의 위치나 규모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소규모의 점포가 이 정도입니다. 매출을 월 1,500에서 한 2,500 정도로 잡았는데 역시 이것도 위치와 입지에 따라 다르겠죠. 또 카페, 커피숍들의 평균 폐점 기간을 따져봤더니 3년을 못 넘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창업하면서 인테리어하고 3년을 못 넘기면 본전도 못 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저가 브랜드 커피 매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개인 카페들의 생존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브랜드가 아닌 개인 카페들은 일 매출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선인데요. 장사해서 임대료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전혀 없다 할 정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두 가격이 급상승을 했죠. 작년 여름 커피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발생한 가뭄, 또 베트남의 건조한 날씨, 수학기의 또 폭우로 인해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커피 원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략 한 70%에서 120%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또 2025년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카페 영업이 더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 임금이 올랐습니다. 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자, 마구마구 늘어나는 커피숍 숫자, 그리고 원두 가격의 인상, 또 인건비가 올랐고 거기다가 전기세, 물세 올랐죠. 가장 많이 오른 게 또 임대료입니다. 이런 것이 다 겹치면서 한마디로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024년 11월 기준, 작년 11월 기준에 19.8%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23만 명 정도 되죠. 그중에 취업자가 2,882만 명, 인구 전체 56%가 취업자입니다. 자, 취업자 중에 자영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영업의 인구 수는 570만 명 정도 됩니다. 뭐가 이렇게 많지 하실 텐데 이 숫자도 지금 줄어들어서 이 정도입니다. 1980년에 보니까 자영업의 숫자가 52.8%, 1996년에 37.2%, 그리고 2010년에 23%, 점점 줄어들면서 2024년 11월 기준으로는 19.8%인데요. 자, 이것도 OECD 자영업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 자영업 평균이 1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것보다 많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4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소비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자,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지갑을 좀 닫습니다. 세 번째가 뛰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영업을 해서 이익이 안 납니다. 네 번째, 불확실성의 시대에 전반적인 소비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는데 2021년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주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이 대출이 되었었죠. 그렇게 낮았던 금리가 22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장사도 안 되면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빚만
계속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고물가로 접어들면서 생활 필수 비용도 늘어나고요.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국민, 소비자분들은 늘어난 거주 비용, 이 부동산 비용을 감당하느라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역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한국은 내렸습니다. 자,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중소상인들만 힘든 게 아니라 대기업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고용보다는 인원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린 부동산 급등의 역습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좋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면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더 길어지면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커피숍 이야기로 돌아가면 비단 커피숍만 힘든 게 아니죠. 호프집도 힘듭니다. 2021년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치킨집, 그러니까 호프집이죠, 전국에 36,0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숫자가 35,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숫자보다 우리나라의 호프집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프집은요, 최근에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호프집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쩌다가 골목길에 남아있는 그 호프집을 저녁에 들어가 보면 손님들이 꽤 많습니다. 자, 커피숍 오픈하시는 분들은 이제 입지 분석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남들이 많이 하는 업종을 따라서 하다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커피숍이 다 힘든 것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거나 여러 가지 편의성을 갖추면 잘 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한 25년 전에 홍대 쪽에 북카페를 창업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이 장사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였습니다. 저도 망해봤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던 북카페가 계속 운영이 되려면 하루 50만 원의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그때 하루에 한 7만 원 매출을 올렸으니까 망하는 것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카페가 영업적으로는 사실상 망했는데 어떤 분들이 나타나서 권리금을 줄 테니까 가게를 팔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장사도 안 되는 가게를 권리금을 준다고? 이거 제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얼른 팔았습니다. 고민을 딱 2초 하고 얼른 팔았습니다. 예전에 상권이 잘 발달된 곳의 점포는 권리금을 주고 다음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리금을 받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철수하는 일이 극히 드물죠. 권리금은커녕 밀린 관리비 내고 또 이것저것 밀린 월세를 내고 나면 보증금마저 다 까먹고 나오기 일수인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이 있으면 폐업도 어렵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요. 폐업을 한다고 해도 상가를 원상복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야, 폐업하는 분들이 정말 부럽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커피숍이 최근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도 낮고 서비스 잘하면 장사도 곧잘 되기 때문에 손쉽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장사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영업 잘하시는 분들, 영업 잘하시고 장사 잘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자, 영세 상인 여러분,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